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봤던 소나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랑 이야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소설이 또 하나 있죠. 너 집엔 이거 없지? 츤데레의 원조격인 점순이가 나오는 김유정의 동백꽃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김유정이 희대의 스토커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의 기생 박녹주를 향한 미친 사랑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정이 박녹주를 처음 본 건 휘문고 3학년이던 1926년 어느 날 종로 공중목욕탕 앞에서였습니다. 첫눈에 반해 넋을 잃었다죠. 참고로 당시 기생은 지금의 매춘부와는 성격이 아주 달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에 가깝다고 해야겠죠. 아이돌들이 소속사에서 연습생 시절을 보내고 데뷔하듯이 기생학교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가물을 익혀야만 기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판소리는 대개 기생들을 통해 전수됐는데요. 박녹주는 판소리 명창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서울 한남건번의 명기로 유명했던 박녹주에게 빠진 김유정은 가슴앓이를 하며 밤마다 편지를 써 보냅니다. 녹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편지들을 보며 부담이 됐는지 조용히 유정을 불러 타이르는데요. 당신은 학생이고 나는 기생이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요. 이미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포기하란다고 그게 쉽게 되겠어요? 유정은 계속해서 찾아가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녹주는 매정하게 유정을 계속 밀어냈지만 녹주의 동생 태술은 유정이 불쌍했는지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달래주고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그러다 친해지죠. 그래서 유정은 이제 친구 태술을 통해 편지를 직접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녹주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수했던 사랑은 이제 괴물로 변해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너의 운수가 좋았노라. 그 길목에서 너를 기다리기 3시간. 만일 나를 만났으면 넌 죽었으리라. 순수했던 구애가 이처럼 협박과 공갈로 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라고 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쩌녁에는 내가 천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문 앞에서 기다렸으나 나오질 않았다. 만일 그때 너를 만났다면 나는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좋아하지 마라. 단 며칠 목숨이 연장될 따름이니까. 이 편지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혈서였던 거죠. 그러던 중 자살 소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김유정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 조선극장 지배인이었던 신모씨와의 애정 문제 등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유정은 다니고 있던 학교를 자퇴하고 다짜고짜 녹주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여 만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유정은 당신 장례를 치르려고 기다렸다며 깨어나자마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 멘트라고 하기엔 조금 소름 돋는데요. 아무튼 진심은 진심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나 녹주는 이제 더 이상 남자를 못 믿겠다고 괜한 기대 말고 돌아가라며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유정은 또 녹주의 집 앞에서 몇 날 며칠을 대성통곡합니다. 박녹주가 원산의 부호 남배구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정은 여기서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고 녹주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유정은 녹주가 타고 있는 가마에 조용히 접근해 몽둥이로 기절시켜 그녀를 납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지만 이에 식겁한 녹주는 유정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저는 나이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것도 제 잘못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며 또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김유정이 자기가 가난해서 그런 거냐고 따졌었나 보죠. 아무튼 이 여자도 참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웠을 텐데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는 모습이 와... 어쨌든 이것이 박녹주가 본 김유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정은 그렇게 학교도 그만두고 고향인 춘천 신례마을로 내려가 폐결핵으로 죽는 1937년 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30여 편의 작품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백꽃, 봄봄과 같은 작품들이 이때 나온 거라고 합니다. 김유정이 죽자 그의 친구였던 안회남이 박녹주를 김유정을 죽인 살인마라며 매도했는데요. 그녀는 부정하기는커녕 그때 손 한번 잡아주기만 했더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며 오히려 동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슬아의 자식이 없었던 게 다 그때의 일 때문에 벌을 받은 모양이라면서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와, 이 정도의 여자라면 정말 저라도 반했을 것 같네요. 당시엔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뿐더러 관련한 법도 미비했을 거예요. 실제로 박녹주가 경찰에 신고도 했다는데 아마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13년에 와서야 만들어졌으니까 말 다 한 거죠. 아무튼 도저히 용서받기 힘들어 보이는 김유정의 이 병적인 사랑. 혹자는 김유정이 7살 때 여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연상의 여인이었던 박녹주에게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연민 어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항상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방금 보신 생애 반려라는 작품과 두꺼비는 박녹주와의 관계에 대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딘동쌤이었습니다. 빠이.